대박친구 1부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로 미래로 타임슬립 증권방송 차트로 코스닥 지수가 3개월 만에 780선마저 이탈을 했습니다. 오늘 하루 만에 30포인트 가까이 빠졌는데요. 종목 안에서도 삼성과 현대차그룹을 제외한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을 했고요. 보통 3에서 5% 정도 평균적으로 하락했고 많이 빠지는 종목들은 두 자릿수 이상의 급락세를 보이면서 마음이 참 답답한 하루를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지수 하락을 이제 그만 좀 멈추고 내일은 반등의 힘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일각에서는 주가 하락이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정말 듣고 싶지 않은 말들도 들려오고 있어서 지금 내가 내 종목을 이제라도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손절을 해야 맞는 건지 아니면 어차피 오늘 손절하나 내일 손절하나 똑같다. 나는 버텨보겠다 전략으로 가야 되는 건지 정말 많이들 고민이 되실 텐데요. 그렇다면 저희 대박친구 1부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고민 모두 해결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이고요. 리더스 전문가님이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하는 건지 도와주시기 위해서 나와주셨습니다. 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차트로 노트도 굉장히 많이들 받고 싶으실 텐데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오늘도 역시 노란톡으로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가셔서 차트로의 기적을 검색을 하시고 참여 코드 2005 눌러주시면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실시간으로 랜덤으로 또 여러분들 차트로 노트 선정해 드릴 거니까요. 중간중간 강의도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리더스 전문가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오늘 너무 힘든 하루를 보낸 것 같아요. 벌써 뭐 진이 쭉쭉 빠지는 맞아요. 월요일인데. 그런 날이 맞습니다. 시작부터 그러니까요. 예사롭지가 않죠.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비슷한 마음가짐이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안 그래도 뭐 시장에 대한 부분을 그래도 얘기를 드리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증시의 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은 코스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지수가 마이너스 3.7%를 기록하는 모습, 코스닥 지수의 급락이 있었었죠. 그리고 최근에 기록했었던 이제 전저점 구간대를 오늘 장마감 종가 기준으로 싹 다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도 이 정도 선에서는 좀 방어가 되겠지, 이 정도 선에서는 방어가 맞아요. 되겠지 했었던 구간들을 깨버리게 되게 되니까 이거는 하방으로 더 열려있는 그림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시기가 쉽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저의 의견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딱히 변한 부분은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시장이 항상 선택의 연속이에요. 네. 우리 앵커님도 이제 뭐 주식 방송 저랑 같이 많이 해보셨으니까 맨날 듣는 이야기일 텐데 뭐 매수하는 자가 있어야지 매도하는 자가 있고 또 매도하는 자가 있어야지 매수하는 자가 그렇죠. 있다. 항상 이야기를 하잖아요. 똑같이 수익을 내는 자가 있으면 또 손실을 보는 자가 있고 또 손실을 보는 자가 있으면 수익을 내는 자가 항상 존재하게 됩니다. 누군가에게는 저가 매수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손절이 되는 거고 누군가에게는 수익 실현이지만 누군가는 또 고점 매수가 될 수 있는 게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이 판단을 어떻게 내리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그쵸, 순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제 견해는 여전히 변함이 없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왜 그러한 생각을 하는지는 잠시 후에 또 시장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네네. 장에 대한 부분 조금 디테일하게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 갖도록 네네. 하겠고요. 요즘 같은 장에서 또 공략을 해볼 만한 이제 매매 방법은 좀 낙폭과대주입니다. 그래서 낙폭과대주 매매법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강의를 또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누군가는 저가 매수의 기회일 수 있고 누군가는 또 손절하는 그런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 순간인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지금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점이 저도 네네. 또 개인 투자자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네네네. 여러분들도 많이들 공감하실 것 같아요. 아무리 그래도 오늘의 저점이 또 내일 그래도 멈춰줄 건지 아니면 내일은 조금 더 조정을 줄 건지 이 부분이 제일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일단 단기적인 어떤 전망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랄까 신의 영역이라 할까 거의 알 수 없는 부분이지만 제가 그래도 한번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내일장은 일단 시가가 좋을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가요? 왜냐하면은 개파락 가능성이 오히려 열려져 있어요. 차트 한번 좀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네네. 굉장히 심리적인 부분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게 되면은 우리 증시에 지금 크게 악재라고 할 수 있는 요소가 딱히 뭐다라고 딱 지정할 만한 게 없어요. 거꾸로 오를 만한 게 없으니까 오를 만한 동력이 없으니까 못 가는 거다가 더 강세인 상태입니다. 그러면 현상이 유지가 돼야 되는 상태인데 유지가 되지 않고 깼단 말이에요. 과거에 기록했었던 저점 그리고
8월 달 중에 만들어놨었던 저점, 이런 포인트들을 깼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보이지가 않지만 여기 120일 이동평균선도 이렇게 쑥 지나가고 있거든요. 120 이동평균선도 오늘 장마감 종가 기준으로 깨트려낸 상태입니다. 자, 그러다 보게 되니까 이거는 손절해야겠구나 라는 심리가 강해질 수 있다는 거죠. 네. 자, 근데 방송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손절하는 매도 물량이 발생하게 되면은 그 이면에는 그 손절 물량을 받는 매수 주체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럼 그 매수하는 자가 승리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털어서 손절하는 자가 승리자가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저한테 물어보신다면은 네네. 저는 이번 하락에 매수하는 자가 승리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요? 여전히. 네,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은 안심이 돼요. 명확해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상승 동력이 부재하기 때문에 못 올라가는 거다. 그럼 상승 동력이 생기면은 다시 갈 수 있겠죠. 그쵸. 그건 제가 뭐라고 했죠? 부양책. 그렇죠. 유동성 효과에 있고 유동성 효과에 바람을 넣어줄 수 있는 부양책이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이 부양책이 미 대선 때문에 정치적으로 좀 계류가 돼 있는 상태이지 네네. 이게 그쵸. 없어지는 네네. 이벤트가 아니기 때문에 다가오고 있잖아요. 미 대선이 이제 네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는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투심을 많이 흔들었어요. 차트가 딱 봐도 야, 이거는 아니다. 딱 봐도 느낌이 뭔가 아니다 싶은 느낌이 많이 들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손절 매도 물량이 오히려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항상 증시에 손바뀜 패턴이 나와줘야지 방향성이 또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닥권에서 거래량 발생은 상승 추세를 만들고 천정권의 거래량 발생을 하락 추세 만든다. 우리 차트로 방송하면서 매일같이 했었던 이야기인데, 간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생기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대량 손절 매도, 누군가는 대량 매수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것을 바로 우리가 손바뀜이라고 부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시장도 똑같아요. 투매를 만들어줘야지 그 투매에 의한 대량 매수세가 들어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일장 같은 경우에는 낙폭이 심하기 때문에 개파락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개파락이 찍히는 공간 속에서 네. 저가 매수세가 강력하게 유입이 된다 하게 되면은 거기가 오히려 진저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저점 있잖아요. 네네. 지켜주겠지 했었던 자리. 거기가 깨지고 난 다음에 만들어진 저점이 네.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파생 상품 시장 이런 매매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뭐 짝짝이 패턴이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던 자리가 오히려 깨지고 난 다음에 그 아래에서 저점이 나와주는 현상. 근데 지금의 주식시장 역시도 비슷한 패턴을 그리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물론 확인하면서 가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여기가 저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내일장 투매에 의한 저가 매수 공세가 강력하게 들어와 준다면은 오히려 거기서 저점 형성 가능성이 높고 미 대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불확실성 해소 차원에서의 증시 반등이 선제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서 지금은 오히려 낙폭 과대주에 대한 저가 매수세에 기대를 해보시는 게 용이한 장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를 만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오를 만한 이유가 생긴다고 하면 다시금 반등의 힘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말해주신 만큼 우리는 조금 걱정보다는 그래도 낙폭 과대주를 얼마나 공략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조금 집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오늘은 다시금 강의도 네. 돌아가고 또 종목픽도 다시 해준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제가 이제 또 옷을 안 갈아입은 지가 오래됐다 보니까 한번 또 과거 여행을 또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청자켓을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네. 네, 뭐 약간 좀 의외지만 그래도 한번 또 돌아가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또 종목 보고 가야 되겠죠? 그럼요. 네, 네네. 현재 흐름 좀 보고 가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은 그 상승률 상위라든지 거래량 상위주에서 종목을 선정하지 않았고 네네. 낙폭 과대. 이 정도 구간까지 떨어졌으면 이건 낙폭 과대주에 해당이 되겠다라고 생각할 만한 종목을 한 3가지 정도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그럼 낙폭 과대로 선정을 해주셨으니까 아까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네네. 저가 매수로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고 보면 될까요? 그렇죠. 오. 네, 우리 그 거래량 없는 하락을 이용해서 이렇게 매수하는 네. 그런 거 우리 많이 봤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종목 어떤 걸까요? 첫 번째 종목은 아마 앵커님도 약간 좀 귀에 익을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우리 그 노래 부르는 방송하면서 네. 한번 했었던 종목입니다. 어떤 거죠? 너무 많아서. 첫 번째 종목이었어요. 태고 사이언스라는 태고 사이언스. 종목이었습니다. 리더스 전문가님이
제시해 주셨던 네, 종목이죠. 맞아요. 그래서 그 30%가 넘어가야지 이제 별이 달성이 가능한데 맞아요. 20% 근처에서 계속 왔다 갔다 했었던 상승률에 계속 네, 있었던. 맞아요. 그 종목이었었는데 네. 이 종목이 최근에 주가가 많이 내려와줘서 과거에 그때 자리보다 더 내려가진 상태인데 재공략을 하기 굉장히 좋은 구간대까지 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차트 한번 먼저 볼게요. 차트를 딱 보는 순간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머나 세상에 이거는 아니다. 이건 아무리 그래도 아니다 싶은 생각이 매우 강력하게 들 거예요. 네네. 그렇죠? 왜냐면은 5일선을 거꾸로 타고 있는 상태이고 네네. 최근 이거래일 전에도 낙폭이 꽤 있었었는데 오늘은 장중에 무려 6.5%까지 하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럼 이 정도까지 하락을 했으면은 이거는 다른 종목보다 오히려 더 많이 빠지는 것 같다. 상태가 오히려 좀 더 안 좋은 것 같다 싶은 생각을 하시기가 쉽지만 네네. 시장이 하락해 줄 때 낙폭이 과대한 종목은 시장이 반등하는 시점에서 더 많이 올라가주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기억하신다면은 이런 것들도 시장 반등에 맞춰서 큰 상승 한번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 되겠다 생각이 됩니다. 자, 일봉상 차트를 보았을 때는 약간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드시겠지만 네네. 전 항상 크게 보자고. 그렇죠? 찰리 채플린 명언 이야기하면서 짧게 보면 비극이나 멀리 보면 희극이다라는 이야기 해드리면서 주봉과 월봉 관점 많이 안내해드리죠. 그래서 주봉과 월봉 관점을 이따가 과거로 돌아가서 흐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현재로 돌아와서 현재 이 구간대가 왜 매수하기 좋은 가격대에 와 있는 건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요 낙폭 과대 현상을 기억하시고 주봉 차트, 월봉 차트를 과거로 돌아가는 시간 잠시 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으로 태고사이언스를 꼽아주셨습니다. 시장이 하락할 때 낙폭을 크게 가질수록 시장이 반등한다면 더 큰 시세를 낼 수 있다라고 말해주신 만큼 태고사이언스가 시장이 반등할 때 어떤 모습을 기대해도 좋을지 저희가 잠시 후에 과거 흐름을 통해서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런데 거래량 없이 큰 조정을 받는 게 포인트겠죠? 네, 맞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고 오늘은 약간 좀 새로운 부분이 첨가돼서 소개가 나갈 거니까 그동안에 또 방송 보셨던 분들은 복습도 되실 거고 새로운 내용을 학습할 수 있는 시간도 되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태고사이언스였고 네. 두 번째 종목은 어떤 걸까요? 네, 두 번째 종목은 텔콘, 텔콘. RF제약이라는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많이 만나봤었던 종목이죠? 기억이 나요. 네네. 그 차트로에 있어서 가장 좀 전설적인 종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큰 시세가 나왔던 종목인데, 지금은 주가의 가격대가 그때 당시, 과거의 가격대까지 다시 내려와진 형태입니다. 근데 이것도 일봉상 차트를 보게 되면은, 아무리 그래도 지금 바로 매수를 보기에는 껄끄럽다. 적어도 뭐, 양봉 캔들, 미호도 다시 한번 패턴 정도 나와줘야지 한번 재접근을 해볼 만한데 네네. 이건 좀 이르다 싶은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겁니다. 네네네. 하지만 주봉상 차트라든지 월봉상 차트를 만나게 되게 되면은 요게 지금 낙폭 과대 현상이 있으면서 저가 매수에 한번 해볼 만한 그런 구간이 있구나라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태고사이언스하고 상당히 유사한 흐름을 갖추고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과거로 돌아가서 강의한 다음에 현재를 보시면서 이렇게 이건 아니다 싶은 종목이 이런 것들도 가능하겠구나라는 그런 시야를 한번 가져보는 시간 갖도록 할 테니까요. 강의로 통해서 한번 설명드리는 시간 잠시 후에 또 갖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태고사이언스에 이어서 두 번째는 텔콘 RF제약을 들고 와주셨습니다. 이거는 차트로를 통해서도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고 리뷰까지 도와드렸던 종목인데요. 이번에 시장이 하락하면서 다시금 조정을 큰 폭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공략해봐도 좋을 만한 종목, 과연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기에 리더스 전문가님이 다시금 텔콘 RF제약을 들고 와주셨는지 저희가 또 잠시 후에 만나보기로 하고요. 마지막 종목은 어떤 건지 바로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은 젠백스 링크라는 종목을 한번 젠백스 보도록 링크. 하겠습니다. 젠백스 링크 같은 경우에도 온라인 공개 방송하면서 한 번씩 좀 언급을 드렸던 종목이긴 한데 차트를 한번 좀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이것도 일봉상 차트 흐름을 보게 되면은 이건 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또 많이 드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여러분들 지금까지 제 방송을 보시면서 항상 말씀드렸던 게 우리가 현재 차트를 보았을 때는 이건 아니다 싶은 거. 그러니까 올라갔었을 때도 이건 너무 많이 올랐다 싶어서 좀 제외하고 싶은 종목들. 네네. 그리고 음봉으로 끝났기 때문에 얘는 힘이 좀 약하니까 좀 제외하고 싶은 종목들을 가지고 우리가 많이 다뤘습니다. 하지만 주봉과 월봉 차트를 보면은 반전을 볼 수가 있었었고 그 반전에 의해서 상승이 나오는 모습들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동안에 많이 확인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투자자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좋은 차트 흐름이 아닌 이런 그림의 종목들이 거꾸로
상승을 굉장히 크게 해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숨겨진 부분들이 있다는 점을 제가 주봉과 월봉 차트 흐름 잠시 후에 과거로 돌아가서 한번 체크를 해드리고 말씀을 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테니까 일봉상 차트 흐름이 이렇게 우하향 추세로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점, 상승으로의 전환 과정이 아직 안 나왔다는 점, 하지만 매수셀에 한번 동참해 볼 만한 그런 구간이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서 강의 시간 잠시 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랜만에 또 이렇게 세 종목 리뷰 도와주실 텐데요. 오늘 첫 번째 종목이 바로 태고사이언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많이들 소개해드렸던 텔콘 RF제약, 마지막 종목으로는 젠백스 링크를 들고 와주셨습니다. 이 세 종목 모두 오늘 하루만 놓고 봤을 때도, 그리고 주봉상 흐름으로 봤을 때 이건 아니다 싶은 종목들인 것 같은데, 과연 이 종목들이 과거에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기에 리더스 전문가님이 시장에 의한 과대 낙폭이고 저가 매수로 공략을 해봐도 좋을 것 같다라고 세 종목 들고 오신 만큼 저희가 과거 흐름 그리고 현재 흐름 통해서 미래까지 예측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강의도 강의지만 여러분들 차트로 노트도 굉장히 많이들 원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중간중간 실시간으로 차트로 노트도 당첨을 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노란톡으로 열려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가셔서 차트로의 기적을 검색을 하시고요. 참여 코드 2000 눌러주시면 지금 1000분 넘게 함께하고 있는 채팅방으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는 잠시 후에 과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로 우리 다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오래간만에 하려니까 좀 어색하기도 하고 좀 그러네요. 우리 그동안에 장이 좀 안 좋아서 종목 상담 위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다가 뭐 주구장창 장 떨어진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뭐라도 배우고 알고 가야 되니까 오늘은 좀 강의 내용, 특히나 낙폭 과대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는 시간을 한번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강의에 앞서서 요거 소개를 한번 좀 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그렇습니다. 우리 PD님이 딱 얘기해 주시네요. 드디어 요 백투더 베이직 주식시장 리더가 되는 법의 책자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그 노란톡을 통해서 신청해 주신 분들이 이제 책을 받을 수 있도록 이제 배송이 진행이 오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당첨이 되신 분들도 추가적으로 예쁘게 포장해서 보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할 테니까 계속 그 노란톡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 내용이 오늘 강의 내용하고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우리 챕터 여기 16-1, 16-1을 가시게 되게 되면은 여기에 그랜빌의 법칙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다뤄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송 전에 네. 살짝 보여주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진짜 가독성도 너무 뛰어나고 네네네. 뭐죠? QR코드도 딱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QR코드를 또 인식하면은 저의 이제 동영상 강의로 넘어갈 수 있는 맞아요. 그런 것도 만들어놨습니다. 거의 뭐 4차 산업 시대에 걸맞는 그런 책자를 할 수 있죠. 저의 영혼을 갈아 넣어서 만들어낸 책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 또 무료로 받아갈 수 있는 시간 가지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의 내용 같이 한번 좀 보면서 가도록 할게요. 네. 자, 방금 전에 보셨던 그 16-1 챕터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화면으로 제가 확대를 해봤습니다. 이동평균선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이동평균선의 매매 방법을 창설한 우리 그랜빌이라는 우리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 선생님께서 4가지 매수 패턴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해줬는데 첫 번째 부분은 우리가 많이 보는 그 골든 크로스죠.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상향으로 전환할 때 주가가 돌파하는 거. 이건 굉장히 뭐 우리 시청자분들 잘 아실 거예요. 골든 크로스라고 이야기하죠. 주가가 이평선을 뚫어서 추세 방향을 상방으로 올릴 때 그때 매수해라 라는 거고, 두 번째는 이동평균선이 우상향 추세로 쭉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주가가 이렇게 한 번씩 눌려줄 때 이평선에 지지받고 반등, 지지받고 반등. 그래서 이렇게 이평선에 지지를 받았을 때 매수 포인트가 나오는 거, 이런 것도 많이 볼 수 있을 거고, 오늘 배울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요 세 번째 내용입니다. 딱 보시게 되면은 느낌이 좀 오죠. 이동평균선은 상향으로 가 있어요. 자, 볼게요. 자, 이동평균선의 추세 방향성은 상방으로 가고 있습니다. 상방으로 가고 있는데 주가만
주가만 이렇게 일시적으로 딱 떨어져 있는 상태. 이 이동평균선은 말 그대로 평균선이에요. 이동 평균. 그래서 이 평균선을 향해서 주가가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격이 크게 벌어지게 되면은 이 이평선이 지나는 자리까지 주가가 되돌아가려고 하는 현상이 나오게 된다는 점이에요. 네, 그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낙폭 과대주를 선정해보는 그런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방법은 바로 이거죠. 이평선이 상향 쪽으로 올라가는 가운데 주가가 밑으로 떨어져 있는 경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낙폭 과대인데 추세 관점의 낙폭 과대라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이 나오는 케이스는 아니에요. 지금 우리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패턴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세 번째 패턴. 그래서 제가 이거 세 번째 패턴을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랜빌의 매수 4법칙 중에 세 번째 거를 보시게 되면 다시 이렇게 화면을 확대해서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볼게요. 이동평균선은 방향이 상방으로. 이동평균선은 말 그대로 평균값입니다. 평균을 향해서 주가가 수렴하려고 하는 현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평선은 여기 위에 꼭대기에 돼 있는데 주가가 일시적으로 팍 깨져버린 경우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라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일시적인 특수한 상황이 발생했었을 때 저가 매수에 진입을 하시게 되면은 이평선이 진입한 위치까지 반등을 노려볼 수가 있다라는 원리입니다. 자, 사례 종목을 보시게 되면 여기 옆에 있는 화면을 보시면 되세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이 진한 회색선을 보세요. 이동평균선의 방향성입니다. 이동평균선의 방향이 우측 상향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위로 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주가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평선의 흐름에 맞춰서 같이 우상향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었어요. 자, 근데 돌발 상황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돌발 상황은 특히나 언제 나오냐면은 요즘 같은 장세, 요즘 같은 장일 때. 요즘 같은 장이 뭐예요? 좋은 종목, 나쁜 종목, 뭐 이상한 종목 가리지 않고 그냥 다 같이 손잡고 같이 내려가는 장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게 되면은 내용과 재료와 모멘텀이 상당히 유효한 그런 종목들도 이렇게 일시적으로 빠져 내려오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낙폭 과대 지점을 매수 포인트로 이용해서 접근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차트가 원래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좀 착하게 올라갈 법한 종목이었었는데 여기서 특수한 상황에 처하게 되니까 낙폭이 과대지는 모습이 나오게 됐던 거고, 만약에 여기서 이평선은 상향 추세인데 주가만 일시적으로 깨졌구나. 오케이, 낙폭 과대 매수다라고 해서 접근을 했으면은 여기 장대양봉 올라가는 거 보이실 겁니다. 이 장대양봉 추세를 만날 수가 있을 거란 말이죠. 만약에 특수한 환경이 없었다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계속 상승 방향을 진행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특수한 상황이 나왔다가 그동안에 못했던 상승을 여기서 한 번에 키를 맞추는 상승을 만들어 버린다라는 점. 이게 바로 그랜빌의 법칙에서 세 번째 매수 법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종목을 어떤 포인트에서 공략할 수 있었는지 사례 종목을 보도록 할 겁니다. 아까 전에 보셨던 태고사이언스와 텔콘 RF제약 그리고 젠백스 링크 세 종목 한번 좀 보도록 할 테니까요. 잠시 화면을 우리 HTS 화면으로 전환을 해서 오도록 할 테니까 우리 앵커님 잠깐 준비됐죠? 네. 화면 받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나 태고사이언스와 텔콘 RF제약, 젠백스 링크 세 종목을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지금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데 나 오늘 이 종목 때문에 정말 힘들었는데 하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방송을 정말 꼭 놓치지 말고 집중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과연 리더스 전문가님이 이 세 종목이 과대 낙폭이고 지금 저가 매수로 진입을 해도 된다라고 보고 계시는 이유는 무엇인지 저희가 짧은 강의를 만나봤고요. 저희가 지금부터는 과거 흐름 통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셨을까요, 전문가님? 준비가 아직 잘 안 되긴 했는데 네.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주봉상 차트를 가지고 종목 세 개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우리 그 태고사이언스라는 네. 종목의 주봉상 차트를 한번 좀 같이 보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 종목을 우리가 시간을 돌려서 가보도록 할 텐데 언제로 가볼 거냐면은 네네. 2017년도서부터
2018년도 8월 달까지 흐름을 한번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차트는 이동평균선은 아닙니다. 이동평균선은 아니고 우리 주봉상 차트를 볼 때 배웠던 네. 일목균형표의 기준선, 기준선이에요. 자, 근데 기준선도 만들어지는 원리가 이동평균선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평균값을 의미를 하거든요. 기준선이 만들어지는 원리가 26개의 캔들이 완성되는 시간 동안 최고점과 최저점을 더해서 둘로 나눈 거예요. 최고점과 최저점의 딱 이등분선이 어디인가를 보는 게 기준선입니다. 그래서 중심값, 중앙값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중앙값으로 수렴하려고 하는 형질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준선 대비해서 주가가 일시적으로 낙폭이 과대한 형태가 나오게 된다 하면은 거기에서 낙폭과대 저가 매수 공간이 생긴다라는 원리거든요. 자,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평선하고 똑같이 추세는 우상향이어야 됩니다. 평균값이 떨어지고 있는데 주가도 같이 떨어진다. 이건 하락 추세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기준선은 올라가야 됩니다. 평균값이 위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얘가 톡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평균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우리 그 축구 선수 중에 손흥민 선수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네네. 굉장히 잘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계속 레벨이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계속 평점이 올라가는 선수가 잠시 컨디션이 안 좋아서 잠시 뭔가 이렇게 그 컨디션이 안 좋아서 평점을 못 받은 경기가 있다 하면은 그거는 원래 그 선수가 갖고 있는 그 에버리지가 아니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런 거랑 생각하시면 됩니다. 손절하면 안 되죠. 그렇죠. 당연하죠. 똑같아요. 주가도 결과적인 방향성이 계속 평점이 올라가는 상황인데 올라가는 중에 일시적으로 낙폭이 팍 깨져버린 공간을 봐야 되기 때문에 기준선은 상향 추세인데 주가만 낙폭 과대 현상에서 매수 공간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태고사이언스 차트 한번 봐보세요. 자, 기준선이 가장 진한 선입니다. 이 기준선이 계속 올라가요. 이렇게. 그리고 캔들이 기준선하고 이격을 그렇게 멀리 두지 않고 잘 쫓아 올라가다가 네. 자, 여기다가 네모칼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까만색으로 나오니까 까만색 말고 우리 동그라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검정색 같은 거 좀 보고 싶지 않잖아요. 오늘 같은 날. 네, 그래서 이렇게 동그라미. 잘 보이시나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여기 동그라미 친 지역. 여기를 보시게 되면은 기준선이 여기 위에 있습니다. 근데 캔들의 위치는 이렇게 밑으로 툭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평균값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태인데 주가의 위치만 이렇게 기준선 아래로 팍 떨어져 내려가는 현상이 확인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때 당시에 또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은 평상시 거래량 대비해서 거래량이 좀 올라가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거래량은 신뢰도의 지표이다. 바닥권에서 거래량 급증은 상승 추세를 만든다. 이거를 종합적으로 연결해서 보시게 되면은 딱 떨어집니다. 하락했었을 때, 자 보세요. 기준선에서부터 주가가 떨어질 때는 거래량이 어떻게 돼 있는지 거래량이 없어요. 네. 거래량이 없습니다. 기준선에서 이탈했을 때는 거래량이 없어요. 근데 바닥이 잡히게 되니까 거래량이 생기고 그 이후서부터는 주가가 다시 본래의 방향성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이게 가격이 얼마 안 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네. 4만 원 정도 됐었던 주식이 약 7만 원까지 올라가는 거거든요. 최고 꼭대기까지 계산하시게 되면은 4만 원 근처에 있었던 주식이 7만 원대까지. 예, 근데 기준선 아래로 낙폭 과대되어 있을 때 매수를 하시면은 여기서 매수 공략이 가능하고 최대 상승률까지 계산하게 되면은 약 한 80%, 한 90% 정도까지 올라가는 이력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평점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훌륭한 선수가 일시적으로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산다라는 느낌으로 생각하시게 되면은 이런 자리가 매수 적합한 구간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패턴이 지금 우리 주식시장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럼 기회로 삼을 수 있네요. 그렇죠. 이게 그래서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도 누군가는 굉장히 공포 속에서 울상을 짓는 반면에 누군가는 이러한 시장에서 굉장히 희희낙낙거리면서 오히려 기다렸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기회를 엿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식이 결과적으로 제로섬 게임입니다. 승리자가 있으면 패배자가 있고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패배하지 않고 승리하기 위해서 제 방송 듣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잘 면밀히 살펴보시길 바라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텔콘 RF 제약이라는 종목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이것도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3월경으로 한번 좀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네. 2010년도 3월경서부터 해서 2017년도 12월 달까지의 흐름 한번 좀 이렇게 잡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차트가 조금 찌그러져 있어가지고 잘 안 보이실 텐데 기준선에서 이격을 딱 떨어뜨리는 구간대가 확인이 됩니다. 오늘은 수급을 안 봐도 되니까 이거 그냥 지워버릴 거예요. 밑에 있는 거. 그리고 좀 차트를 크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2016년도 하반기서부터 2017년도 연말까지. 자, 보시게 되면은 이전에 기준선의 움직임은 어떻게 돼 있어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평점이 계속 올라가야 돼요. 이건 기본입니다. 이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낙폭 과대를 찾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준선의 방향은 계속 올라갔다가 또 올라갔다가 또 올라갔다가 계속 오르는 스탠스를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과정 중에 이평선하고 이격이 벌어지는 공간. 이평선은 여기에 있는데 캔들은 이 밑으로 축 빠져져 있는 공간. 끊어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게 화면이 너무 조그맣게 보이시니까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평선은 여기에 있는데 캔들은 이렇게 낙폭이 과대하게 떨어져 있는 공간. 이런 거죠. 이런 자리들. 이평선하고 캔들의 이격이 빵 벌어져 있는 상태. 이게 얼마 벌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여기가 3,000원이고 기준선이 있는 자리가 6,000원이에요. 오, 두 배네요. 반토막이에요. 캔들의 위치가 되어 있는 자리가. 이렇게 원래 갖다 쓰면 평점을 이 정도까지 받을 수 있을 만한 종목이 이렇게 낙폭과대 형태에 있다 하게 되면은 이거는 이격이 너무 멀어져도 많이 벌어졌는데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공간에서 매수가 가능하다. 자, 그리고 이평선이 아니죠. 기준선을 깨고 내려와 주는 시간 동안 기준선을 깨고 내려와 주는 시간 동안 거래량을 보게 되면은 거래량은 없습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우리 거래량 없는 하락은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배웠었잖아요. 그 부분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선을 깼었을 때는 거래량이 없다가 바닥이 나오게 되니까 바닥이 나오는 동그라미 지역에서는 거래량이 다시 증가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걸 보면서 이 정도까지 낙폭이 과대한 상태에서 거래량이 생기는 걸 보아 얘가 추세를 바꾸려고 하는구나. 여기가 낙폭 과대 저점이라고 볼 수 있겠구나라는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게 가능해졌으면은 텔콘 RF 제약의 매수 구간대를 대략 이렇게 한 4,000원 정도 구간에서 볼 수가 있었고 이게 최고 꼭대기까지 갔었을 때 얼마까지 가냐면은 8,500원까지 상승을 합니다. 다시 100% 이상 상승 파동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낙폭이 많이 벌어져 있는 공간에서 추세가 상승 쪽으로 가고 있는 종목을 접근하신다면은 오히려 싼 값에 정말 대박 싼 값에 종목을 살 수 있는 기회도 열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장에서 희희낙낙거리면서 이러한 기회를 바라보고 있는 투자자가 있을만 한 겁니다. 슬프게도 원래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상태의 흐름을 좀 볼 수 있겠고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젠백스 링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젠백스 링크라는 종목도 과거로 돌아가서 한번 보도록 할 텐데 2015년도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약 5월 달서부터 2016년도 말까지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 자, 보시게 되면은 기준선은 계속 올라갑니다. 평점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평점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중에 캔들도 이 기준선을 따라서 상승하는 중에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이런 공간이 또 보이시게 되죠. 이렇게 멀어져 있는 공간. 기준선의 자리는 여기 상방에 있지만 기준선하고 캔들의 이격이 이렇게 밑으로 탁 벌어지게 되는 그런 공간이 또 확인이 되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주가 너무 많이 올라가셔서 이게 크게 안 보이시게 될 텐데 이렇게 돼 있는 거라 보시면 되세요. 이렇게. 기준선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중에 이게 얼마 안 떨어진 것처럼 보이겠지만 여기 3,940원에서부터 이만큼 내려온 겁니다. 거의 또 40% 가까이 내려가게 된 거예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 중에서도 손실률이 막 20%다, 30%다 하는 종목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이런 젠백스 링크도
그와만큼 하락을 한 종목입니다. 하지만 그 20, 30% 빠진 자리가 손절 자리느냐? 아니라는 거죠. 왜? 이 종목의 원래 평점은 계속 오르고 있는 상태에서 낙폭이 과대하게 내려와진 상태니까. 이런 공간이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봐보세요. 이렇게 상향 추세로 올라가는 모습이 지나고 나서 보면 확인이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평점을 계속 올리면서 평균값이 계속 상승하는 가운데 주가만 이격이 아래로 과대하게 나와져 있는 포인트가 되는 종목들을 공략하게 되면은 오히려 대파동이 나오기 전에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거. 근데 지금 같은 시장에서 이러한 종목이 많이 있다라는 것. 네네. 그리고 이 종목의 이제 잠시 후에 현재 모습을 제가 돌아가서 또 보도록 할 겁니다. 그러면은 현재 추이가 얼마나 또 매력적으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현재로 돌아가는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세 종목의 현재 흐름 봐드리면서 복습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조금 있다가 현재로 돌아와서 다시 이어서 강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세 종목에 대한 과거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로 태고사이언스, 그리고 두 번째로 텔콘 RF제약, 마지막 종목으로 젠백스 링크를 봐주셨는데요. 중요한 게 바로 기준선이 우상향하고 있는데 거래량 없는 과대 낙폭을 받았을 때 우리는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볼 수 있다. 누군가는 지금 공포 속에 떨고 있지만 누군가는 히히덕거리면서 기회를 엿보고 있을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후자가 될 수 있도록,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리더스탁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세 종목의 지금 현재 흐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해 보기 전에 오늘은 차트로 노트를 언제 뽑으면 좋을까요? 글쎄요. 시간이 이제 뭐 그렇게 많이 여유 있지 않아가지고 제가 현재 흐름을 좀 체크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면서 뭐 간단한 퀴즈를 낸다든지 아니면은 좋아요.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뭘 이렇게 올려주세요 한다든지 해가지고 선정을 한번 좀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럼 빨리 네. 현재 흐름 봐볼까요? 알겠습니다. 현재로 또 돌아왔으니까 또 빠르게 한번 좀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집중하시면서 강의 들으시고 어떻게 차트로 노트를 또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을런지 주목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태고사이언스부터 한번 봐야 되겠죠? 태고사이언스의 현재 흐름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볼게요. 네. 자, 태고사이언스의 기준선을 또 한번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선을 좀 현재 관점으로 좀 당겨서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과거에는 넓게 볼게요. 과거에는 계속 떨어지고 있었던 기준선이 바닥권에서 거래량 급증은 상승 추세를 만든다. 배웠죠? 네네. 네, 이게 딱 발생된 이후로 기준선의 방향성도 하방으로 계속 내려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상승 쪽으로 틀어 올라가기 시작을 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점을 계속 올리면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최근에 시작을 했어요. 네네. 자, 근데 현재 위치를 보시게 되게 되면은 기준선은 여기에 있는 상태인데 주가가 요 밑으로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네, 확인되시죠? 네. 아까 전에 보셨던 과거 차트 흐름 속에서도 태고사이언스가 기준선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태였었는데 낙폭 과대. 차트의 그 어떤 캔들 흐름이 기준선 아래로 확 꺾여 내려가는 순간 거기서 이제 저점이 확인이 됐었었고 그 이후에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 확인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태고사이언스가 지금 현재 기준선하고의 이격을 많이 벌려놓은 상태입니다. 이게 또 차트가 옆으로 이렇게 좀 찌그러져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얼마 안 떨어진 것처럼 보일 수가 있지만 꽤 많이 내려와진 형태입니다. 기준선의 위치가 대략 한 28,000원 정도가 되고 현재 위치가 22,000원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약 한 20%에서 한 30% 가까이 내려가져 있는 상태입니다. 네네. 충분히 낙폭과대의 주라고 볼 수 있는 상태이고 이 정도 공간에서 매수 접근한 다음에 여기 기준선이 있는 자리까지만 되돌아간다고 할지라도 20%가량의 수익률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을 만한 공간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종목의 재료가 또 괜찮기 때문에 그 이상까지도 노려볼 수가 있는 그런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매력적이죠. 저가 매수에 용이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이제 텔콘 RF제약이라는 종목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에도 현재 추이 한번 좀 보도록 하시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 그 9월 달 우리 또 차트로 방송하면서 텔콘 RF 제약을 많이 살펴봤었을 때 그때가 아주 좋은 흐름이었었죠. 왜냐면은 거래량이 폭증하는 현상이 나와줬습니다. 자, 이 거래량 폭증 전에는 기준선의 방향이 계속 아래로 가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죠. 네네. 자, 근데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바닥권에서 거래량 폭증은 상승 추세를 만든다. 배운 내용을 적용해서 보시게 되니까 기준선의 방향성이 위로 꺾여 있잖아요. 이제. 네. 그렇죠? 자, 그런데 캔들의 위치는 지금 현재 어디 있다? 기준선은 여기에 있는 상태인데 캔들의 위치는 이만큼 이격을 벌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하락하는 시간 동안 이 3주라는 시간 동안 거래량을 보게 되면 거래량이 발생을 안 했어요. 거래량 없이 낙폭만 과대한 상태이고 기준선하고 이격을 많이 벌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정도 가격대에서는 낙폭 과대의 주로서의 매수 배팅을 해볼 수 있을 만한 매수 접근해볼 수 있을 만한 그런 공간에 와 있다라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기준선의 위치가 여기 한 8,500원 정도 되고 현재 주가의 위치가 6,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얼마 안 내려간 것처럼 보일 수가 있겠지만 상당히 낙폭이 많이 돼 있는 상태예요. 일봉으로 보게 되면 깜짝 놀랄 겁니다. 아, 여기까지라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공간이 열려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대략 한 6,000원 선 정도 되는 공간에서 매수 접근 이후에 약 8,500원까지 올라가주는 시세를 보신다 하게 되면은, 그쵸? 충분히 그 공간 동안 수익을 낼 수 있겠고, 그리고 텔콘 RF 제약의 또 월봉상 차트나 또 종목이 갖고 있는 재료적인 분부를 보게 되면은 또 그 이상도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8,500원 이상 것까지 간다 하게 되면은 그쵸, 더 높은 상승률도 한번 기록을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선하고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라는 점, 그리고 주가가 떨어지는 동안 거래량은 없다라는 점. 하지만 수급은 오히려 개선이 됐어요. 외국인 투자자, 투신, 연기금 쪽에서 최근 순매수가 오히려 들어와져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런 종목이 차트가 많이 깨져 있다 보니까 보통 이렇게 좀 매력적이다라고 보여지지가 않죠.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종목이 지금 같은 시장에서 접근해보기 가장 좋은 형태의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종목을 보면서 우리 또 시청자 퀴즈도 한번 또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그럼 젠백스 링크 주봉상 차트 또 보도록 할게요. 똑같습니다.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기준선은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추세가 바뀌기 시작을 하죠. 언제? 여기입니다. 우리 많이 배웠잖아요. 네. 바닥권에서 거래량 급증은 추세를 추세. 그쵸, 상승으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상승으로 만들려고 기준선의 방향성이 위쪽으로 잡혀나가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젠백스 링크는 현재 캔들의 위치가 여기 와 있습니다. 기준선은 여기 있는데 원래 같았었으면 기준선이 있는 자리대로 이렇게 계속 깡충깡충 올라가줘야 되는 친구인데 시장이 시장인 만큼 여기서 이격이 팍 벌어지는 현상이 나와줬죠. 자, 근데 기준선을 이탈하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당시에 거래량이 발생을 했는가 보시게 되면 거래량 발생이 역시 마찬가지로 없습니다. 낙폭 과대 현상에서 거래량이 없이 밀려있는 형태라는 거죠. 자, 이런 종목은 지수가 반등하는 과정 속에서 주가가 오를 때 굉장히 세게 올라가 줄 수 있는 현상이 있다는 점. 이런 종목을 우리가 낙폭 과대 주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종목을 살펴봤고 이러한 종목, 그죠? 이렇게 기준선하고 이격을 많이 벌려놓은 종목을 공략하는 방법을 제가 방금 전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방금 얘기해드렸죠? 자, 그 방금 얘기해드린 부분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4글자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떨어지는 폭이 과하다 해서 땡땡땡땡이라고 이야기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땡땡땡땡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노란 토개떡에 올려주시면은 제가 선정을 해서 우리 또 차트로 완성본이 나왔죠. 차트로 노트 완성본 요거를 또 추가 배송을 해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할 테니까 지금 바로 차트로 노란톡에다가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실시간으로 제가 보고 있는데 정답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네. 세 분을 뽑아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럴까요? 네. 그럼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굉장히 많은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또 올려주고 계셔가지고 한 분을 선정하기가 어려운데 제가 지난 주말이죠? 네네. 주말에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요거를 봤어요. 어떤 거요? 무지개를 봤습니다. 정말요? 네, 그래가지고 무지개님, 무지개님. 낙폭과대라고 정확하게 정답 입력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무지개님 선정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또 볼까요? 너 굉장히 많아가지고 지난번에 제가 비밀 정원을 뽑아드렸는데 네네. 오늘은 또 황금 정원님께서 계시네요. 네, 황금 정원하고 느낌표 하나 넣으셨습니다. 네. 그래서 황금 정원 느낌표님까지 해서 2분 뽑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추가 한 분은 리더스탁 정혜준 대표님과 함께 기적을 만들어줄 노트 하면서 엄지척을 딱 올려주신 네. 우리 또 그 기온 회원님이신가 보네요. 준마 파워님. 준마 파워님. 네, 준마 파워님까지 해서 3분 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3분 랜덤으로 선정을 해드렸습니다. 무지개님, 그리고 황금정원님, 그리고 준마파워님 이렇게 3분이 당첨이 되셨는데 오늘 시간 관계상 3분밖에 당첨을 시키지 못했지만 또 이어서 진행되는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도 오늘 또 강의 준비하셨고 그리고 또 선정을 해주실 거잖아요. 네네네. 안내를 좀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장이 좀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강의 내용이 귀에 잘 안 들어올 수 있을 만한 시간대입니다. 하지만 아까도 방송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손 놓고 있으면은 오히려 길을 잘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더 파이팅하고 힘 넘치게 또 공부에 참여를 하시고 또 이러한 장을 또 기회로 보고 있는 세력들이 있다는 점을 이용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손실을 복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개 방송에서는 네. 낙폭과대주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면서 제가 오늘 장마감 종가 기준으로 낙폭과대주에 대한 리스트를 한번 좀 만들어 봤어요. 방금 전에 보셨던 젠백스링크, 텔콘 RF 제약, 태고사이언스 형태의 차트를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한 리스트를 네. 오늘 공개 방송을 통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또 오늘 그 차트로의 기적 네. 노란톡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열성적으로 참여를 해주신 것처럼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도 제가 퀴즈도 내고 또 안내도 해드리고 하면서 차트로 노트 당첨자를 또 추가적으로 더 뽑도록 할 테니까 많은 분들 참여하셔서 차트로의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기회 가져가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랜만에 과거로 또 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 종목을 통해서 과대 낙폭, 지금 저가 매수로 기회를 삼아도 좋을 만한 종목들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바로 태고사이언스와 텔콘 RF제약, 젠백스링크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과대 낙폭주 리스트를 오늘 이어서 진행되는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공개를 해주실 거고요. 그리고 또 오늘은 시간 관계상 3분밖에 차트로 노트 랜덤으로 선정을 해드리지 못했는데 온라인 방송에 참여하시는 분들 또 리더스타 전문가님이 랜덤으로 차트로 노트 선정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강의도 듣고 노트에도 한번 기회를 엿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 오늘 밤 온라인 방송을 놓치지 마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온라인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가셔서 차트로의 기적을 검색을 하시고요. 참여 코드 2000 눌러주시면 저희가 이쪽에다가 온라인 방송 들으실 수 있는 링크까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대박친구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대박친구 2부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